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요, 김남주의 시를 읽고 참 감동을 받았던 점, 아니 감동이라기보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것이라고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군 입대 영장과 세금 고지서마저도 글쎄 대한민국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저도 그 식구를 읽고 제가 참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군 복무였어요. 그리고 누구나 시험을 쳐서 학교를 가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공정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군 복무조차도 글쎄요, 소위 말하면 백으로 안 갈 수 있고 세금도 백이 있으면 안 낼 수도 있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러면서 참 씁쓸하죠. 사실 뭐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백 있고 힘 있는 집 자제들은 군대 가서도 되게 편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박박 바닥을 기어야 됩니다. 흙먼지 속을 뒹굴어야 하지요. 어떻게 보자면 바로 그런 곳이 빈부의 격차, 계층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빈부격차나 계층의 격차, 이 힘이 있고 없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치소, 감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서울구치소에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접견하러 온 변호사가 1박 2일 동안 구치소에 윤석열과 함께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한테 그동안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한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윤석열의 변호사가 1박 2일 동안 접견을 했던 그날은 지기현이가 그 윤석열의 뭐 구속기간 이거를 이상하게 계산해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주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풀어주기 직전에 변호사는 구치소에 들어갔고요.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풀어주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난 이후부터 몇 시간 동안 더 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알고 들어갔다는 거죠.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다. 와우! 어떻게 알았죠? 사실 지기현이가 그렇게 이상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우리도 이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야 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박 2일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고요? 이야, 참 기가 차죠? 예.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윤석열이 석방되기 직전 변호사가 1박 2일 동안 접견을 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기현이가 뭔가 사전 언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이 의심 안 한다면 이거는 글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의심하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가 났습니다. 다들 엄청 놀랐어요. 아니 뭐? 변호사가 접견을 1박 2일을 했다고? 1박 2일 했는데 그 기록이 은폐됐다고? 삭제됐다고? 뭐 이런 개떡 같은 소리가 다 있지?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근데 그걸 은폐까지 했다. 그러니까 지들도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그 짓이
나쁜 짓이다, 불법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뒤늦게 은폐한 거, 그러니까 기록을 막 조작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거 참 난감한 것이 서울구치소의 여러 가지 기록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서울구치소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뭐 출정 기록이라는 등 뭐 이런 것들이 뭐 면회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전부 다 조작됐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1박 2일의 면회 기록이 사라졌다? 자, 근데 사라졌던 게 나중에 들통이 났다? 아닙니까?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특혜인데 이것이 은폐되었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자체로 충분히 범죄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법무부 감찰 결과 윤석열은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별도의 접견실에서 변호인과 함께 머물렀다. 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구치소 자기 독방에 수용이 안 되고 어딘가 접견실 같은 곳에 따로 수용이 돼 있고 거기서 에어컨 바람 빵빵하게 쏘이면서 지내고 있다. 윤석열이가 사실 더위를 많이 타는 뭐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더위 탈 것 같으니까 자기 방이 아니고 수용 거실이 아니라 접견실에서 뭐 하루 종일 있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접견실에서 하루 종일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사실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도 거기서 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별도의 접견실에서 변호인과 함께 머물렀다. 3월 7일 날. 자, 근데 이 3월 7일은 윤석열에 대해서 석방 결정이 나온 날이다.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이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수용자 접견 기록을 보니까 변호인은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5분까지만 접견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5시간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이 조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록 조작. 1박 2일도 특기인데 기록까지 조작이 되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도 지들이 나쁜 짓 하고 있다. 법을 어기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조작한 거잖아요. 야, 아니 가장 공정하고 가장 원초적인,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되는 데가 이런 곳 아니었을까요? 법원 같은데. 근데 구치소에서조차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혜를 받았던 시간은 바로 지난 3월 7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새벽 8일 새벽까지. 자, 그래서 총 20여 시간 정도. 네, 이게 잘못된 게 있네요. 이게. 자, 제가 다시 조금 바꾸겠습니다. 네, 이게 뭐가, 조금 애니메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이 설명에 조금의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바꾸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제가 수정을 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감옥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1박 2일짜리 접견을 한 거는 지난 3월 7일부터 8일입니다. 바로 이날이죠.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그러니까 총 20시간 정도 특혜를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날 오후 8일 날 오후 5시 20분 윤석열은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시간 동안 윤석열은 특혜를 입었고 그 특혜의 끝은 석방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구치소는 접견 기록을 조작을 했죠. 그래서 마치 밤 11시에 나갔다가 다음날 오후 1시에 다시 들어온 것처럼 약 5시간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다고 하죠. 자, 상상이 안 됩니다. 글쎄 저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나 있나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법조 출입을 하면서 이런 사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변호사가 1박 2일 동안 접견을 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변호사가 1박 2일짜리 접견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갔다고 해도 허용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한테는 그런 변호사도 있었고 그게 허용까지 됐었다고 하니까 야, 세상 이거 역시 힘은 있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감옥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런 특혜가 있었던 적은 없었을 걸로 봅니다. 이런 특혜는 처음일 거예요. 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접견은요, 오후 5시에는 마감이 돼야 됩니다. 왜? 이 이후에 교도관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직 근무 체제로 들어가면은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접견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접견을 하게 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항상 그 수용자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감시를 따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교도관들이 다 퇴근하고 당직 체제로 들어서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 접견을 운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접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접견을 수시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각종 기록에서 수시로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몇 개는 1박 2일짜리였다.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앞으로 더 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보기에 따라서 윤석열의 1박 2일짜리 접견이 이번 하나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 솔직히 배제 못하겠습니다. 제가 심야 접견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오후 9시, 밤 9시 뒤에 접견이 이어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 이후에는 다 접견이 끝나야 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오후 9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보면 되게 끝발 있는 사람이어야 겨우 가능할까 말까야. 근데 윤석열은 9시 정도가 아니라 밤에 12시까지도 접견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이어지다 못해서 결국에는 1박 2일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불가능입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날이 윤석열이 석방되는 날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변호인은 윤석열이가 석방될 걸 알고 미리 가서 준비를 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월 7일이 윤석열의 석방 결정이 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3월 8일 석방이 됩니다.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내리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변호인은 언제부터? 석방 결정이 나기 직전에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석방 지휘가 날 때까지 구치소에 있었다는 얘기야. 사전에 미리 알고 가지 않고서는 이런 경우가 나오기가 어렵죠. 전날 윤석열을 지금 그거죠. 이렇게 마중 나간 거지. 석방 마중 나간 거고 함께 출소해서 나온 거예요. 긴밤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같이 출소한 겁니다. 이거 사전에 언질이 있지 않고서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자,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이게 당시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윤석방,
1월 15일 체포 후 50여일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붙어 있는 날짜 기록 한번 보실게요. 날짜, 예. 네. 3월 7일 오후 2시입니다. 3월 7일 오후 2시. 3월 7일 오후 2시에 이 기사가 났고요. 그런데 윤석열의 변호인은 이 기사가 나기 몇 시간 전에, 여기는 오후 2시인데 오전 9시에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변호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을 석방 지휘가 나왔고 실제로 석방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기가 차죠. 기가 차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자, 정리를 하니까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후 2시에 석방 결정이 났어요. 근데 변호인은 오전 9시부터 구치소에 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전에 언지를 받지 않고서는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언지를 받고 구치소를 방문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검찰의 석방 지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검찰의 즉시 항고 없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지. 보통 즉시 항고가 다들 있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예측을 뒤집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밤새 기다렸지. 이걸 뒤집어 놓고 나면은 법원과 검찰의 내란 세력에 밀정이 있다. 그죠? 그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할까요?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찔하죠. 예. 자, 많은 그 언론들이 윤석열 변호사의 1박 2일 접견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문제 삼아야죠. 이거 구치소장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고 이거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이어갈부터 특정한 특혜가 주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네 서울구치소장으로 앉혀줄게, 혹시 내가 가면 잘 봐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 뇌물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아마 김현수인가? 그렇죠? 예, 김현수 서울구치소장한테 야, 내가 니를 거기 보낼 테니까 너 잘해? 라는 식의, 이런 식의 사전 뭐 협의라든지 사전 언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거는 100%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이 사람을 거기다 앉힌 거 아니냐는 거야. 그치? 그리고 서울구치소장은 그걸 알고 그 인사 명령을 받아들인 거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뭐야? 뇌물 관계. 뇌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돈이나 금품 뭐 이런 것만 뇌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직, 인사 이런 것도 뇌물의 대상이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직권남용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직권남용이 아니라 이것이 인사 특혜의 대가라고 한다면, 서울구치소장으로 영전시켜주는 대가가 요거였다고 한다면 이게 뇌물이란 말이야. 자,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윤석열한테 석방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준다? 이런 짓을 누가 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되짚어 보면요. 지규현 석방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심우정이가 즉시 항고를 안 한다. 이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 여러분, 우리 이거 좀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아까 앞서서 김현우죠. 김현우. 네, 김현수가 아니라 김현우. 네. 아까 어떤 분이 지기현이가 나쁜 게 아니라 심우정이가 잘못한 거다. 심우정이가 즉시 항고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진짜 나쁜 거는 지기현이죠. 심우정이가 아니라.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석방시켜주는 석방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심우정이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지기현이가 석방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실은 심우정이가 아니라 지기현인 겁니다. 지기현이 나쁜 놈이 아니라 뭐 심우정이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나쁜 거는 지기현이에요. 뭐 심우정이가 그렇다고 해서 낫다라고 보긴 어렵죠. 어떻게 보자면 심우정이나 지기현은 함께 짜고 쳤다. 아니 심우정과 지기현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보다 그 위에 있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이것이 컨트롤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심우정이든 지기현이든 누가 낫다 누가 뭐 낫다 못하다 말할 수 있는 상황 계제가 아니죠. 그죠? 예. 요점 좀 짚고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날님께서는 지기현은 국민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뭐 지기현만 그렇게 했으니까 조희대가 더한 거 아니에요? 지기현이가 저렇게 희한한 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죠. 참. 대한민국의 이 법조 카르텔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법조 카르텔의 한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법조 출입 기자들, 법조 기자단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법조 귀족들의 이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법조 귀족들, 마치 이 썩어빠진 법조 귀족들을 매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 그 포장재를 제공하는 게 누구야? 기자들이잖아? 그럼 뭡니까? 그 기자들은 그런 포장재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판검사들만 누리는 그 특권을 지들도 같이 나눠 누리는 거지. 이거 완전히 진짜 하나같이 네,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특정 계급의, 특정 직군의 사람들이 독점하면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악행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구나라고 탄식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날님께서